자연재해와 주민생활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각변동에 의한 재해와 주민생활을 볼 텐데요. 지진의 영향입니다. 지진이라는 건 땅이 흔들리는 건데요. 그거에 의한 지진의 피해는요,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건물과 도로가 붕괴가 되고 댐이 무너질 경우 홍수가 발생하고 화재, 산사태 등 그 다음 지진 해일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일과 지진 해일은 구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일은 큰 파도, 그리고 지진에 의한 큰 파도는 바로 지진 해일이다. 그리고 화재나 산사태, 그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그 지역에 뭐 가스관이라든지 그런 게 어그러지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1년 일본 대지진 때도 그 화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지진에 적응한 주민생활은요, 지진이 잦은 일본의 전통 가옥은 목조 가옥이면서, 아무래도 목조 가옥이면은 지진에 의한 피해를 더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 고층 건물은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다. 그래서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서 아무래도 지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하나의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진 설계가 정말 중요한 게요. 몇 년 전에 이제 터키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서 그 사상자가 굉장히 많았던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화산활동의 영향입니다. 화산활동은 부정적, 긍정적 영향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것은 먼저 용암, 화산재가 분출되어 각종 시설물, 농경지, 산림 등을 덮치고 이 빈칸에는요, 재산과 인명에 많은 피해를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업 중에 폼페이 영화 관련된 화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산이 퍼지면서 햇빛을 차단하고 기온을 낮추고 시야가 흐려지게 되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준다. 그래서 실제 화산이 터지게 되면은 그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하고, 그리고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식물들의 그 성장이 제한을 받게 되면서 그 식량작물의 그 재배가 굉장히 저조해지고, 그러면서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실제 아이슬란드에서 몇 년 전에 그 화산재가 폭발하고 나서 그 화산재가 유럽 상공을 덮으면서 유럽의 항공기 운항에 상당한 지장을 준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요,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토양은 비옥하여, 자, 토양이라는 것은 다 땅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옥이라는 건 뭡니까? 땅이 영양가가 많다. 농업활동이죠. 농업활동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에는 그 농사에 쓸 비료가 제대로 없을 때는 화경이라고 해서 숲을 불태워서 그 재를 통해서 그 재가 영양분이 돼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화산회토를 이용한 벼농사, 화산회토라는 것은 화산이 만든 흙, 화산흙이라고 그냥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화산지형과 온천을 이용해 관광산업이 발달됐다. 그래서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 관광산업이 그래서 발전이 됐고, 특히 일본이요. 그리고 땅 속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 지열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아이슬란드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열 발전, 땅의 높은 온도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기상에 의한 재해를 보겠습니다. 홍수, 가뭄, 열대저기압인데요. 먼저 홍수를 보면 부정적인 건 하천 주변의 저지대에 위치한 농경지, 가옥, 도로 등이 물에 잠긴다. 비가 한 번에 많이 내리는 게 홍수니까 아무래도 하천 주변의 지대가 낮은 지역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을 하죠. 긍정적인 면은요, 한 번에 많은 물이 공급되어 가뭄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기 같은 경우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그래서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는 건요, 비가 상류나 이런 데서 내리게 되면은 그 비가 그 주변에 있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흙이나 이런 것을 그 싣고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류에 그 쌍류에서 내려오던 그 물이 흙들을 그 퇴적을 시키면서 이 쌓인 흙들이 영양분이 돼서 땅을 영양가가 많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나일강인데요. 이집트는 이 나일강이 주기적인 일정한 시기마다 범람, 넘쳐 흐르면서 형성된 비옥한 평야에서 이집트 문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을 보면 주기적인 범람을 통해서 비옥한 평야 지역, 하류 지역에 인류 최초의 문명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만큼 땅이 비옥하게 되니까 농사 짓는 것도 굉장히 쉬웠겠죠. 가뭄은 농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식량이죠. 식량과 물이 부족해 난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뭄의 영향은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그 가뭄에 의해서 사막이 만들어진 사막 현상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몽고 같은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이 가뭄의 피해, 사막화의 영향이 굉장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랜 가뭄으로 토양이 황폐해진 이 사헬지대, 그래서 사헬지대인데요. 사헬은 아랍어로 변두리를 뜻한다 말씀드렸죠. 변두리 가장자리, 그래서 사막 변두리가 바로 사헬지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대저기압입니다. 열대, 저기압 두 개가, 열대는 햇빛을 많이 받는 지역, 그 다음에 저기압이라서 공기가 모이는 지역, 둘 다 슈퍼파워.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센 지역이다. 그래서 강한 바람과 강한 비를 내리는 게 바로 열대저기압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적인 게 태풍, 사이클론, 허리케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은요, 항만시설이나 선박, 양식장 등에 큰 피해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 집중호우로 홍수, 산사태 등이 발생하고 해안에서 해일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시설 몰입하게 되고 재산과 인명피해, 강한 바람, 강한 비를 통해서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긍정적인 변화는요, 무더위를 식혀주고 가뭄을 해소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비가 많이 내리게 되니까요. 그리고 지구의 열 균형을 유지시킨다. 이 지구에서도 그 열이 발생하고 어디선 열 에너지가 많고 어디는 열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데, 그 열 균형을 유지시키는데 열대저기압, 이 태풍이나 이런 것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뒤섞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적조 현상을 완화한다. 적조는 쉽게 얘기해서 바다 찌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다가 이렇게 그 부영향어를 통해서 바닷물을 뒤섞어서 적조 현상을 완화시킨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